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족 지킴이, 효자 대통령. 자, 이거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극진하다고 알려지고 있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1960년도에 뭐 간첩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집에 들어와서 권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무래도 아들을 하는데 이제 앞서 좀 멸치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회고록에 나오는데 내가 너한테 멸치를 안 보냈으면 그걸 돈으로만 쓰면 그 고향 마을에 안산이라고 조그만 산인데 저 산만큼 돈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들 뒷발을 해줬는데 문안 인사를 두 번 못 드렸다는 일화가 있죠. 1989년하고 90년대 소련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냉전 기간이니까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드려오고 해서 2달 만에 전화를 드리니까 이 어르신께서 또 이렇게 토라지셨답니다. 아들이 전화가 안 오니까 어떤 설명을 해도 아버지가 삐졌다라는 표현이 책에 나옵니다. 회고록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아버지 아들이 대통령인데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청와대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면면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저희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65년 반려자 손여사인 것 같습니다. 손명주 여사는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가까이서 한번 여러 번 뵌 적도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할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 약국을 경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대를 나왔다고. 그렇죠.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그 당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야당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많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집을 배우면서도 항상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 반드시 그 김영삼 대통령은 꼭 그 집에 돌아와서 꼭 그 가장 노릇을 제대로 했다. 뭐 이러시면서 이제 그 되게 이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손명숙 여사가 굉장히 후덥하게 또 동네 아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정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저분도 상당히 정치 부단은 안 돼도 8단 정도 될 정도로 아주 그 정치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그 대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기가 뒤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뒤에서 상당히 많은 그 정치적 조력도 많이 하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께 많은 조언을 한 사람이 손명주 여사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차남인 김현철 씨에 대한 사랑도 애틋하다고 하는데 김현철 씨 비리 의혹에 있었을 때는 뭐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서 주저하니까 구속사안이면 구속해라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퇴임 이후에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부에게 이제 아들을 좀 석방해달라, 사면해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수용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 등이 원칙을 따지고 이런저런 논의하다가 그 지체가 돼가지고 몇 개월 뒤에 이제 사면 복권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당시 후문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섭섭해했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당시에도 그랬고요. 아들 김현철 씨 차남이 계속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죠. 후보 때도 이제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그 임팩트 코리아라는 동성동 사무실 운영했던 전병민 씨하고 더불어서 차남 현철 씨가 대표적으로 이제 후보실 참모 역할하는 구심점이 됐었는데 왜 차남이 활동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일찍 당시 장남은 밖에 있다거나 또 뭐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제 빈소를 우리 차남인 현철 씨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정치인들이 또 이제 아들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씨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유독 그 관대한 이유가 관대한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김현철 씨 관련해 갖고 뭐 여러 가지 그 비리 사항들이 보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이제 퇴임 이후에는 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김현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 당시에 일화가 하나 있죠. 너 그거 봤어? 현철에 대해서 봤어? 이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김현철 씨에 대해서는 그 관대하고 애정이 강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유독 김현철 씨에 대해서 애정이 강했냐면은 김현철 씨가 김영삼 대통령을 꼭 빼닮은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굉장히 그 어떤 나름대로 센서 또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필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정도로 아주 김현철 씨를
그냥 아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동숭동의 임팩트 코리아를 관리했던 전명미 씨가 이제 정책과 사람을 엮는 주로 역할을 했다면은 네. 김현철 씨는 이제 광화문에다가 여론조사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예. 여론조사를 하면서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아버지를 도우는 역할을 가족이 하다 보니까 권력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제 그게 부작용이 이제 정권 중반 지나면서 나와가지고 결국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죠. 네. 예. 자, 김영삼 전 대통령 60여 년의 정치 인생 저희들이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는데 60여 년 뭐 짧은 시간에 다 정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진